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년째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공모 기간은 최소한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600조 원가량의 막대한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본부장의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는 단일 품목 최초로 연간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며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 컴퓨터 등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28개 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오비맥주와 쿠쿠전자 등 15개사는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가운데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마트의 신개념 만물백화점인 삐에로쇼핑이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점합니다. 이마트는 삐에로쇼핑이 기존 유통 채널에 없던 새로운 쇼핑 공간이라며 올해 총 3개 매장을 시작으로 향후 이마트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8% 빠지 2,442.03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7% 내린 826.69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도,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SK하이닉스와 동반 상승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47,950원에, SK하이닉스는 85,2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CJ-ENM은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갑니다. 98,900원으로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 메톡스는 1.49% 상승한 77,1,3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는 간밤 뉴욕 증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 쪽에서 기관의 수급 이탈로 인해서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약보합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정현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장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한국 시장은 미국과 관계없이 상당히 약한 흐름이에요. 제가 오늘장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선물이 종가가 저가였고요. 코스닥이 종가가 저가였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종가하고 저가하고 무려 0.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0.01포인트. 2,000이 넘는 지지에서 0.01포인트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자세하게 시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시황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으로 정훈 대표님과 함께 1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 시장은 약보합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 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어제와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은 완벽한 왜곡이라고 정리합니다.
네, 어제장에도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장까지 계속적으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코스피 지수에 대한 흐름을 왜곡이라고 좀 분석을 하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정상적인 분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곡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장은 정상적인 흐름이 있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다. 비정상적인 흐름일 때는 왜곡 또는 변수다. 저는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봐요. 그게 지수가 되든 종목이든 특히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르든 내리든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딱 보여요.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근데 이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왜곡으로 인정하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장중 반등이 분명히 왜곡이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제는 왜곡 상태로 끝났고 오늘은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얘기할게요. 주식 투자를 10년 아니라 20년, 30년 해도 평생 그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흐름도 나오거든요. 일단 그거를 구분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분석은 당연히 못하고 분석을 못하니까 예측도 못하겠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은 왜곡이었다 이 말씀드리겠고 먼저 잠깐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현재 일봉 차트인데요. 분봉 보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 흐름이었어요. 여기서 저점 기록했는데 그때가 대략 한 11시 때쯤이었습니다. 이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약간 밀려서 끝났지만 이게 100% 왜곡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전 왜곡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가 왜곡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제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많이 밀려서 끝났죠. 왜 그랬냐? 그거는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장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피는 뭐 0.01 차이로 종가하고 저가하고 거의 똑같아요. 0.01포인트.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한 종가가 저가예요. 그 다음에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오늘 종가가 저가했습니다. 왜? 여기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장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제가 불안하게 보냐면 이유가 있어요. 좀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나왔잖아요. 전기전자 대형주 상승했다는 거. 전기전자 대형주가 상승했고 특히 시가총액 1, 2 종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물, 코스피, 코스닥이 다 종가가 저가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엔 제가 평택천농 코스피 수정지수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정상적 지수 흐름일 때 정상적 지수로 환산하는 게 이게 바로 평택촌놈의 수정지수입니다. 저는 이걸 2003년부터 연구해서 2008년에 로직을 완성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수정지수상으로는 지금 몇 포인트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일 때도 수정지수를 대입을 안 하죠. 근데 이건 시장 비정상적이야. 그러면 수정지수를 환산합니다. 그랬더니 자 오늘 평균지수가 얼마죠? 2342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본 결과 2312에서 2322 정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종가보다도 수정지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죠? 20, 30포인트가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네,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나옵니다. 네, 잠깐, 화면이 좀, 네,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현재는 이거는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제가 분명히 월요일에 얘기했어요. 월요일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400 돌파하는 거 희박하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희박하다. 근데 2370선 돌파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표면 지수 대비 수정 지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2342로 끝났는데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아무리 높아도 2322, 낮으면 2412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한국의 그 대형주들이 갑자기 정말 이유가 어떻게 됐든 속된 말로 날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제가 그럼 2,400을 얘기했었냐? 이유가 있어요. 자,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분명히 최고점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점 라인에서 잔뜩 들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또 많이 들어간 분들도 있어요.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2,400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비중을 줄일 타이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렇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만간 다시 한번 저점을 깰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다시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수정지수에 대해서 이전부터 현재 코스피 지수와 수정지수로 좀 변환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의미 전달을 도와주시려고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기관 쪽에서 수급이 꽤 많은 물량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거든요.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충격적인 것은 그거예요.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이유 아래 막느라고 어쨌든 매수했어요. 시가총액 1, 2 종목이 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합치면 20%가 넘어요. 코스피 전체에서 20%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했고 종가가 저가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건 뭐냐? 나머지 대형주들이 상당히 약했다는 겁니다. 물론 기간 매도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 나온 건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시가총액 1, 2 종목이 올라가면은 뭐 하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종가가 저가가 거의 비슷하다. 이거는 상당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뭐랄까 체력이라 그럴까 에너지라 그럴까 이제 그거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특징이냐? 오늘자로 드디어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이건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61선이 867.07포인트, 120선이 806.09포인트. 그러니까 61선이 더 낮잖아요. 이게 하락 추세라는 거죠.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세요. 오늘 드디어 크로스가 됐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여기서 크로스가 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61선이 120선 이탈하면 하락 추세다. 돌파하면 상승 추세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이쯤이죠. 작년에 일시적으로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바로 10월에 다시 돌파를 했어요. 이때 사실 되게 위험했습니다. 위험했는데 그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좋은 바람에 이제 올라간 건데 드디어 이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지금도 6월 이렇게 치니까 대략 한 8개월 만에 이탈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당분간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늦게 이탈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전환되려면은 쉽지가 않다는 거.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에 대해서 큰 종목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시장 안에서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진에어가 올라왔습니다. 금주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신저가 기록했다라는 이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이슈는 한국콜마가 올라왔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으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진에어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금주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신저가 계속적으로 최근 추세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진에어 종가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요. 자, 오늘은 5.93% 밀리면서 24,600원에 오늘도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만 원대 후반도 지켜내지 못하고 2만 원대 중반도 깨진 상황인데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아무래도 그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사실 그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래도 고평가돼 있어요. 적정주가 15,000원대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높게 잡았어도 매도 후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왜 그러냐? 여기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저가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뭔가 그 악재적인 요소가 나오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악재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가격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립니다. 한국콜마가 올라왔는데요. 2분기 실적 기대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오늘장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 오늘장의 종가 확인하시면은요. 8.85% 상승하면서 82,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워낙 가격대가 밀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일단 뭐 최저가 기록한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이라든지 상승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하시고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정주가 24,000원짜리예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 추격은 반대한다. 그리고 4거래일 연속 올라갔는데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4일 전에는 기대감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고 갑자기 올라가니까 또 기대감이 또 생성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 4거래일 연속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의 소폭에 대한 반등 여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만큼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일단 저점에서 지지가 됐다라고 분석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추격 반대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 사항은 두 가지 종목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서진오토모티브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LG유플러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서진오토모티브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장 저점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78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저점을 전일장 계속해서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의 탄력을 꽤 받았고요. 거래량도 터진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서진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만 해도 2,000원대 후반 이었잖아요. 자, 오늘장의 이 급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당히 억울한 종목입니다. 이게 적정 주가가 평택촌놈 기술특허를 기준으로 봤을 때 32,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보유자를 왜 홀딩 유지하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던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개월 이내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약간이라도 수익 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홀딩을 유지해달라.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조정 시 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늘 장대 한번 그리면서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추세를 한번 보세요.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 고점이 여기거든요. 네, 2018년 고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018년 고점이 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천천히. 네. 2018년 고점이 여기고요. 2017년 고점이 여기예요. 네. 2016년이네요, 벌써.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네, 13,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던지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적정 주가가 어쨌든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홀딩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다만 없는 분들은 내일 뭐 시가부터 따라잡고 그런 미련한 행동하시면 안 되고요.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서진오토모티브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자에 한해서의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조금 더 유지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따라가지 말자, 추격 매수 반대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확인합니다. LGU 플러스 올라왔습니다. 자, LGU 플러스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하면요. 2.99%, 3% 가까이 올라오면서 13,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5G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 전일장 비교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본 캔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린 채 마감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하세요. 매도 후 재매수.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고요. 왜 그러냐? 사실 5G에 관련돼서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 종목은 대형주라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차트인데 이게 중소형주 혹은 개별주라고 본다 그러면 홀딩을 더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형주예요. 무슨 얘기냐? 무겁다는 얘기죠.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계속해서 윗꼬리 달리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끌어올리지 않는 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횡보할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낫죠? 일단 현금화 시켰다가 밀리면 재매수하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5G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는 업계 설명 도와주셨고요. 자,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과 함께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이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좋은 기회까지 얻어갈 수 있는 기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619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이화전기를 매수가 520원에 비중은 50%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화전기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3% 가까이 밀리면서 358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화전기 같은 경우 50% 비중을 실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600원대 초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아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개인들이 실패하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추격 매수. 두 번째, 손절 비실행. 세 번째, 항상 주식 비중 100%에 가까운 그런 상태. 네 번째, 1년 내내 돈 벌겠다고 덤비는 거.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추격했고요. 두 번째, 손절 안 했고요. 한 종목이 50%면 아마도 100%에 가깝지 않나, 전체 비중이. 거기다가 늦었다 싶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초보자라기보다는 경력이 좀 있는데 손실을 좀 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쫓겨서 그래요.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전기 같은 경우 520원에 매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흐름까지 꽤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안타까운데요.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072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텔루스를 매수가 2270원에 비중은 6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텔루스 종가는요. 5.76% 올라오면서 20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텔루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까지 좀 빠졌다가 오늘장 다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장이 좀 흐름이 아쉬운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매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밀렸다고 해서 결과가 지금 약간 나쁘다고 해서 과정까지 무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약간 좀 운이 없었죠. 약간 좀 빠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이분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한 다음에 재매수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텔루스에 대한 진단입니다.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95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에스모르 평단가 14,967원의 비중은 100%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에스모 종가는요. 4.46% 밀리면서 1,700원에 마감됐습니다. 에스모 같은 경우에도 15,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에스모는 계속 좀 추가를 하셨나 봐요. 비중이 100%까지 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으로는 저의 오랜 경우로 봤을 때 경험이 좀 있으시고 손실이 많은 분이라서 좀 조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도 이렇게는 안 해요. 결국 이거는 어떤 심리적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금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가격에서 100%를 추격한다. 투자금 많은 사람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고 복귀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관망하세요. 왜 그러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정주가 2,600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적정주가 좀 확인 좀 하고 들어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제공해주니까 부디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매수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 확인해 보시라고요.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접속하시고 샘플러스 들어오신 다음에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까지 무모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100% 하신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덕되는 거를 여기서 100% 추격한다. 이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소액일 겁니다. 두 번째, 조급한 분이에요. 이분의 심리는 뭐냐? 제발 하루만 더 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어쨌든
결과도 그렇지만 과정도 결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어요. 투자자들한테. 인생에서 시행착오는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시행착오는요, 겪지 않은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30년째 주식 투자하고 있는, 19년째 주식 전공하고 있는 제가 정말 많이 봐서 그래요. 주식 투자에서 시행착오를 좀 혹독하게 겪잖아요. 그럼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번 반토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회복할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마이너스 75% 이상 손실을 봤던 사람이 원금 회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인터넷 방송만 18년째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세계 최장기 진행자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 초보자들은 시행착오 겪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경력자들은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원래 자금이 줄었는데 회복은 안 돼요.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함부로 멋대로 추가 자금 투입하지 마세요. 꼭 저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말 안 들어요. 왜?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조급하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다. 시행착오 겪은 사람은 잘 따라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저도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주식 전문가 한지 뭐 1, 2년 됐고 개인들 상대 별로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르겠죠. 근데 저는 경력이 워낙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해요. 이거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주식 우습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각고의 노력을 안 해요. 또 하나, 주식 전문가들이 잘못 가르쳐요. 아무 때나 추경해서 시키고 밀리면 번져날 때까지 홀딩이나 하라고 그러고 자기 돈 아니라고 무책임한 거죠. 이게 어우러지면서 개인들은 시행착오를 2, 3년 안에 딱 겪어요. 근데 그걸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투자 전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 전략. 그게 이제 한자예요. 순우리말이 아니거든요. 한자를 그냥 한글로 표기한 겁니다. 투자 전략. 그 전자가 무슨 전자인지 아십니까? 싸울 전자예요. 전투, 전쟁할 때 그 전자랑 똑같아요. 싸울 전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이게 무슨 교역이나 무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선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치열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식 시장은 절대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정직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꼭 그 말씀 드릴게요. 이미 크게 손실을 보셨던 분들, 제 방송 계속 보시면서 저한테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는 추가 자금을 투입해도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하시고요. 혼자서 멋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 되고요. 초보자들은 다 필요 없고요. 제 방송 보세요. 적어도 제 방송을 보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쉽게 실패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허황되게 대박, 무슨 엄청난 수익을 내준다. 전 이런 말 안 해요. 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투자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초보자들, 이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서 계속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아직은 청소년도 있고 아직은 20대도 있잖아요. 꼭 저를 통해서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한테 배우면 허무하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평택초등의 정석투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분들도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상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그런 마인드와 앞으로 대응해야 될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텔레스에 대해서 에스모에 대한 부분을 비중 100%나 좀 실으셨고 여전히 또 손실을 보고 계신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에스모는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63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차바이오텍을 매수가 2850원에 비중은 20%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차바이오텍 오늘의 종가는요, 4% 넘게 밀리면서 16,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까지 좀 소폭 올라왔지만 오늘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2만 원대여서 손실이 꽤 큰데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손절이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모든 걸 떠나서 왜 관리 종목을 하세요? 관리 종목이 왜 관리 종목인지 아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것들도 지금 널려 있어요. 관리 종목 하는 습관을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 관리 종목 중에서 이제 탄력받고 올라가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한 방에. 왜? 멀쩡한 주식이 갑자기 상폐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관리 종목 중에 상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이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확률이 불안하다는 거죠. 왜 관리 종목을 하십니까? 정상적인 주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35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네이버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74만 5,100원에 비중은 40% 향후전망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네이버 종가 확인하면요. 오늘은 강보합 마감이 됐고요. 강보합 마감으로 73만 9천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64만 8천원대 기록한 이후에 좀 현재의 가격대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시청자분의 매수가 비교해서는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도 일종의 추격 매수를 하신 건데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차피 24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90만 원 넘어갔을 때 현물 매매자들은 던지라 그랬고요. 파생 매매자들은 쥐소물 매도라고 그랬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따라잡은 거예요. 그 전에 뭐 하다가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세가 현재 뭐죠? 하락입니다. 61선이 120선 이탈했잖아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 종목은 5일선, 21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하고는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제 방송을 늦게 봤을 수도 있어요. 늦게. 제 방송을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보신 분들은 이거 공식이 다 압니다. 이거 평택정면 차트 이론이에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 얘기 똑같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분석하는 시장의 알고리즘, 그 다음에 각종 로직, 일종의 이 차트 이론도 일종의 로직이죠. 저는 100%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따져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그동안 제 방송을 보셨다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매수를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범위를 확대해 볼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청천 매니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속해서 90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 마인드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얘기했고요. 올해도 똑같이 얘기했었죠. 끝났다고 보고요. 일단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전에 주식 선물에 대한 매도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던 상황입니다. 네이버는요,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받아볼게요. 자, 끝자리 068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이수앱 지수를 매수가 14,400원에 비중은 20%,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수 앱지스 오늘의 종가는 약관 마감이고요. 9,0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수 앱지스가 지금 매수가가 14,400원인데 최근에 최고가가 16,000원대거든요. 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추격 매수를 하신 거고요. 마이너스 25 또는 마이너스 5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그 제약바이오 쪽이 추세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분은 어쨌든 방법론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격하지 마시고 손절을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앱 지수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매수가에 대한 부분과 타이밍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손실을 꽤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손절 마이너스 25% 또는 마이너스 5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512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덕 GDS를 매수가 13,800원에 비중은 55% 매도 시점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대덕 GDS 종가는요, 1.48% 빠지면서 13,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매도 시점을 궁금해 하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이기도 한데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표님, 매도가 어떻게 설정할까요? 네,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해도 되는 게요. 이 종목은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무려 43,700원짜리예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비중이 약간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측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흘러내릴 때 잡는 비중치고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본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든 플러스 10이 되든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덕 GDS에 대한 진단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52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캠 오늘 매수가 2,595원에 비중은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오늘자의 캠온 오늘의 종가는요, 4% 넘게 밀리면서 2,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캠온은 2,595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대표님, 대응 전략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이분도 손절을 안 하신 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손절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지나치신 부분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캠온 같은 경우에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20%, 10% 또는 2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받아볼게요. 끝자리 403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알파홀딩스를 매수가 14,200원에 비중은 50%,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알파홀딩스는요, 3% 가까이 밀리면서 11,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14,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알파홀딩스 자체의 차트를 보면 계속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 좀 같은 횡보권인데 손실을 보고 계셔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도 결국 손절 안 하셨는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상담하는 종목이 마이너스가 많죠. 당연한 겁니다.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수가 내려간다고 다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80% 종목은 지수하고 연동합니다. 최소 80%.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80% 종목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내려가면은 80% 종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황을 보라는 얘기예요. 가끔 좀 까부는 초보자들이 있어요. 저는요, 지수가 내려가도 올라가는 거 잘 잡을 자신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렇게 해보라고. 안 말린다고. 무슨 얘기냐? 확률이란 게 있거든요.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를 때려도 다 안타되지 않아요.
물론 볼을 때렸는데도 안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게 맞냐고요. 안 돼요. 에버리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시향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요. 파생하신 분들만 시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선물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단타하지 않는 한 중기 투자한다 그러면 반드시 시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파홀딩스 역시나 좀 손절 라인을 지켜 좀 지나치신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지수에 대해서 좀 힘을 잃은 상황인 만큼 종목들에 대한 하락률도 참 큰 상황인데요. 알파홀딩스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도 바로 확인할게요. 다음 자는 끝자리 780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현대건설기계를 평당가 17만 2천 원의 비중은 50% 손절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기계는 3% 넘게 밀리면서 13만 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7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이 13만 9천원, 14만 원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물어보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좀 저평가된 종목이긴 맞습니다. 다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손절 10% 하기 싫어서 머뭇거렸다가 좀 더 고생하시잖아요. 손절을 할 때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향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대응해 주길 바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손절 여부를 물어보셨는데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838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인스코비를 매수가 14,847원에 비중은 15% 조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장의 인스코비 종가는 0.60% 밀리면서 9,8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꽤 손실이 큰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경력자는 아닙니다. 만약에 경력자라 그러면 정말 기본이 없는 매매 스타일인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단타 구간하고 일봉 매매 구간하고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 손절을 지금 하긴 너무 좀 아까우니까 추가한 다음에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좀 이렇게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손절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스코비는 일단 좀 높게 잡으신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부근에서의 추가 비중 추가를 좀 하셔서 비중을 추가를 하셔서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의 매도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장이었는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시황과 그리고 정영 대표님만의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봉추서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